하는 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수단이 있잖아요. 그 중에 하나가 저는 파업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. 그리고 그 파업의 또 결말은 통상적으로 보면 일정하게 어쨌든 이 파업에 문제가 됐었던 원인이 됐었던 쟁점 사항에 대한 합의를 보는 것이죠. 그러니까 냉정하게 보면 노사간 이 교섭이나 쟁의라고 하는 것은 합의를 전제로 사실상 진행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따라서 저희들의 파업이 이 국민적 호응과 또 그 사회적 이슈, 우리 사회의 이슈를 포함한 그러한 파업이라고 할지라도 언젠간 노사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내지는 파업은 중단할 수밖에 없는 거고, 그 중단한다라고 하는 것의 조건은 첫 번째로서는 노사 합의를 하게 되면 중단을 하고요. 그렇죠. 아니면 스스로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. 파업 동력을 유지하지 못해서. 또 다른 경우에는 공권력이나 아니면은 아주 이 높아지는 여론의 반대 여론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사실상 본인의 이 파업대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그렇게 이제 파업을 접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의 수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, 그런 경우라고 보고 있어요. 이제 그 중에 그러면 이번의 경우는 어떠한 경우일까라고 봤을 때는 합의서가 없습니다. 지금 노사 간에 합의서가 없고요. 그렇더라고 또 그럼 저희의 파업 투쟁 동력이 완전히 와르르 다 무너져서 그 위원장의 복귀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막 다 복귀했느냐?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. 또 그럼 여론이 나빴느냐? 그건 아니죠. 네, 또 그것도 아니죠. 그러한 조건 속에서 사실 왜 파업이 중단됐는가라고 했을 때 다른 정식들의 합의나 파업을 어쨌든 접을 조건이 생기고 있는 것이죠. 첫 번째로서는 노사 합의가 아닌 정치권과 노동조합이 철도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합의를 하자라는 게 이제 그런 합의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왔어요. 두 번째는 많이 지쳐있기도 했지만 사실상 이웃투쟁을 계속 끌어가고 노사 간의 합의서가 나올 수 없는 전망을 판단했을 경우에 투쟁의 방식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이 하나 있었고요. 이제 마지막으로는 국민들의 지지 속에서 파업을 언제까지 갈 것이냐가 아니라 국민들이 함께 우리의 호응해준 이 파업과 그러니까 파업에서 철도민영화, 철도노동자들의 철도민영화 저희 투쟁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국민들과의 이 노력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 속에서 사실 파업에 대한 중단과 투쟁 방식의 변화라는 것을 결단하게 됐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요. 따라서 노사 합의서도 없는 어떻게 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이 현장으로 복귀하는 이런 상황일 수 있겠다. 눈에 보이는 것은 이 정도, 앞서 말씀드린 이 정도 말고는. 근데 이제 보이지 않는 성과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는 이제 더욱더 좀 소중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. 그건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. 하나는, 한마디로 말해서 대통령부터 해서 우리 국민들까지 우리 사회의 민영화는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의 사실상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이다.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일정하게 국민적 동의, 합의 내지는 뭐 의견 일치 이런 걸 보는 거 아니냐라는 거고요. 저는 이 부분들이 어떠한 분야에 있어서의 민영화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될까라 할지라도 국민적 저항은 대단히 완강할 것이다. 이제는 이제 이것이 하나의 저희들이 이번 투쟁 과정에 보이지 않는 성과였다고 보고요. 두 번째로서는 이른바 보수 정권의 연속이지 않습니까?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른바 이제 투쟁과 저항하는 그 대우들에 있어서 자신감들이 많이 떨어져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. 물론 이제 민주노총의 침탈이라고 하는 계기점도 있었겠습니다만, 철도노동자들이 사회적 의제를 가지고 저렇게 완강하게 탄압 속에서도 버티고 투쟁하면 우리도 뭐 저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어쨌든 해볼 만한 우리들의 의제를 가지고 투쟁을 해볼 만한 상황들이 만들 수 있겠구나
라고 하는 전반적인 자신감이 넘치게 만드는, 즉 저항과 투쟁에 대한, 반민주, 반노동에 대한 저항과 투쟁에 대한 이것을 해왔던 배우들에 대한 자신감, 이런 거를 또 주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. 마지막으로는 저희 내부지 않습니까? 내부도 또 그럼 얼마나 어떤 성과가 있느냐라고 봤을 땐, 딴 것보다도 저희가 31일 날 이제 복귀를 하면서 위원장 지침에 근거해서 파업대오에 들어왔다 이탈했던, 아니면 파업대오에 들어오지 않았던 대우도 일부 있죠. 근데 어쨌든 끝까지 버텼던 대우와 들어왔다가도 이탈했다가도 이제 좀 조기에 복귀했던 대우까지 모두 합쳐서 전국의 15개 지역에서 거의 파업대오, 초기 파업대오, 이른바 8,000에서 9,000 정도의 이 집회대우들이 만들어지면서 조직적으로 복귀를 했다는 겁니다. 즉 내부에 커다란 잡음 없이, 즉 논쟁이라기보다도 위원장의 결단이 참 고뇌에 찬 결단이었고 충분히 이해하고 다음 투쟁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조합원 간부, 중앙 간부, 이 지도부 내에서 커다란 쟁점과 이견 없이 내부에서 그런 것들을 동의하고 조직적으로 그러면 전환하자라는 것 속에서 이른바 파업 보고대회와 현장 투쟁 결의대회를 가지고 지부 단위까지 조직적으로 가서 복귀서도 모두 지부장에게 제출하고 집단적이고 조직적으로 사측에게 복귀했다라고 하는 것, 이것이 또 대단한 또 우리 내부에 이후 단결과 투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교두보를 만들어 놓은 모습 아니겠느냐. 이 세 가지가 보이는 것은 아니죠. 손에 쥐거나 이런 성과는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대단히 중요한 성과 아니겠는가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.